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좀 투자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웃퍼포머 인 듯합니다. 겨우 언더퍼포머 할 뻔했어요. 오늘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골고루 다 올랐어요. 네, 오랜만에 외국인도 6,000원 넘게 지금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 업종을 다 샀더라고요. 딱 한 개 업종 조금 판 거 빼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뭐 다 같이 많이 올랐던 장이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서 사실은 아웃퍼폼하기가 그렇게 그다지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쩌리들을 많이 들고 있었던 친구들이 아웃퍼폼했죠. 쩌리들. 제가 쩌리들을 엄청 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 사실 오늘은 좀 많이 올랐죠. 개쩌리. 나 지금 쩌리였어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오늘 장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괜히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튀니까 또 이상한 문자들이 돌아서 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는데요. 제 이름을 도용한 이상한 문자들이 막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한다. 절대 저는 이런 거 안 한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김작가 TV 그룹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곽사입니다.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자분들께 연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를 챙겨보시지 못하는 주린이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모집 인원 1,500명, 기존 종목의 손익절 플러스 향후 가치주 투자 주식 강의. 곽상 좀 믿고 따라와 보시죠.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양아치잖아 이거는. 근데 이런 거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속으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구독자한테 연일 소개해드리고 있대잖아. 내가 언제 그거 소개 안 한다고 욕먹은 적도 있는데 제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근데 안 되거든요. 큰일 나는데 이거 이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그 검찰이나 경찰에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못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번호 바꿔가면서 지금 미국 하잖아요. 같은 데서 이렇게 중국 같은 데서 번호 따가지고 그렇죠. 보내고 뭐 이런 건가? 보이스피싱도 안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냥 안 속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네. 진짜로.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오늘 코스피 1.9%, 코스닥도 1.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은 지금 1,317원으로 조금 그래도 안정화 단계에 있고요. 원자재는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조금 올랐습니다. 네.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가 조금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WTI도 다시 올랐거든요.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한을 했는데 크게 증산 관련된 확답은 얻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지금 WTI도 다시 99불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안 떨어지면 진짜 개망신인데. 근데 이제 결국 최종 결과는 500 플러스 회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 있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은 7%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메리츠증권도 6%대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기준으로는 이제 은행 ETF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증권은 5% 오르고 우리금융 6%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금융 5%, KB 거의 5%, 신한, 기업은행 3%대. 오늘 좀 은행주,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2년물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역전 폭은 한 21bp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10년물과 3년물 금리 차가 지난 금요일에 4bp까지 좁혀졌다가 오늘은 조금 다시 좀 늘어났는데 최근에 은행주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이 굉장히 컸었죠.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민생 안전 대책이 이제 은행의 원금 감면 그리고 저리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책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한 이 추가 충당금 쌓아야 되겠죠. 이 영향 때문에 2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한 4% 정도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이 충당금 영향만 아니면 사실 대폭 플러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제 리스크가 좀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는 9월 FOMC를 전후를 해서 10년물과 2년물 미국 금리 역전폭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10년물과 기준금리도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의 국고채도 10년물과 3년물은 역전이 될 것이다. 역전이 될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주가 반등을 좀 세게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가 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화로 봐서는 그냥 결론 하나죠.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랐다. 그리고 미국의 소매 지표도 좋았고 미국의 은행주도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미국 되면서 영향을 은행주들이 끼쳤죠. CT가 두 자릿수로 올랐으니까 네, 뭐 그거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많이 빠진 놈이 많이 오른 거 사실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6월 지금 그렇죠. 7월 달 들어와서는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은행주들이. 네. 근데 그건 진짜 악재죠. 만약에 뭐지? 그 면제해주고 이건 진짜 악재지. 물론 그런다고 은행이 네 하고 모두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별하겠죠. 뭔가를 어떤 식으로든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증권주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BKC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증권사의 여러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 PF, 그리고 뭐 PI,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들 그런 거 채권까지 많이 빠지면서 수익이 좀 대폭 많이 지금 컨센서스도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투심 회복되면서 크게 반등은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 정도 빠지면 적자 나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안 나잖아 또. 그렇죠. 적자는 안 나는데 적자 날 만큼 주가 빠진 거니까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감소폭도 상당히 크지 않잖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확실히 전분기 대비는 적죠. 증권 같은 경우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상승률 1, 2위가 증권 은행이었고요. 3위가 건설이었습니다. 건설도 이것도 쩔이잖아. 많이 빠졌죠 그동안. 이것도 제일 많이 빠진 예. 업종이거든. 네. 오늘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 ENC, 뭐 현대산업개발 다 4% 가까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보험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손해보험 8%대 상승했고요.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손보 다 4, 5%대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또 6.7%, 네. 카카오도 거의 4%, 뭐 롯데관광개발, 콘텐츠리 중앙 다 막 3%대씩 오늘은 서비스 업종도 많이 이거는 이제 상승했습니다. 다시 코로나 확장되면은 셧다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영향 미친 것 같네요. 근데 뭐 계속 빠지다가 오늘 딱 하루 크게 반등을 한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냥 많이 빠진 것들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도 쩔이 없구나. 네. 아닌 줄 알았는데 얘들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의약품 섹터가 그동안 좀 강했는데 그동안 많이 좀 방어를 했던 섹터는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요. 뭐 한미약품, 녹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2% 가까이 다 하락을 했고 음식료 섹터도 하락장에 좀 방어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0.6% 정도 업종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선주도 사실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도 완전 쩔이었죠. 네, 뭐 현대중공업 8.7%, 현대미포조선 7%,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4% 정도씩, 삼성중공업도 3.4%, 뭐 기자재도 많이 올랐습니다. HSDNG는 8%, 한국카본 7%, 성광밴드, 뭐 동성화이텍 4, 5%대씩. 오늘은 조선주도 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니, 철강 가격이 빠진다는데 조선주가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수주도 늦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어. 네, 물론 2분기에는 몇몇 회사는 적자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분기죠. 2분기가 아닙니다. 네, 네, 다 안 좋은 거는 더 안 좋게 반영을 하고, 그게 심리죠. 네. 나중에 안 좋아질 것도 일단 지금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지금 좋은데 그렇다고 좋게 반응하진 않아요. 하반기에 안 좋을 것 같으면 또 그것도 안 좋게 반응하고 전형적인 이제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0bp에서 100bp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떨어지고 75bp가 부각이 되자 약간 그만큼의 안도 랠리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3.5%에 대한 기대 콜 금리 기대 수준 이것들이 시장을 좀 안심시킨 것 같고 그다음에 피크 조금 더 세게 본다. 만약에 오늘도 미국 시장이 세게 올랐다면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졌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유가 상황들 보니 피크아웃인 것 같으니 이제 진짜 피크아웃이구나라는 생각을 미국이 확신을 갖는다면 상승폭이 조금 더 이어지겠죠. 미국 시장도. 네. 네, 그리고 뭐 조선업종은 최근에 이제 유가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유가 그렇죠.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근데 오늘은 좀 유가가 오른 것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예. 가스값
가스 가격도 가스값은 계속 마찬가지고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TSMC 가이던스 상향한 이후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다 많이 올렸죠. 지난주까지도 이제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뭐 1에서 3%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 주간 반도체 시장은 시장을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TSMC의 이제 가이던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고성능 반도체 뭐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AMD나 아마존의 CPU, 뭐 애플 제품 이런 고성능 쪽은 이제 수요가 지속된다는 좀 확신을 시장에 주면서 반도체 섹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JP 모건 같은 이제 IB들의 TSMC 전망치는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 상승률 1위는 반도체 섹터가 기록을 했고요. 소부장 업체들도 오늘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3% 상승 많이 올랐습니다. 4% 오르고 또 3% 올랐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서 오늘 한 0.6% 정도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이닉스도 오늘 2.3% 올랐죠. 장중에는 뭐 4% 넘게 오르더니 그래도 오늘은 2%대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익 QNC, SNS텍, 심텍, ISC, FST, 대덕전자, 동지샘캠 이런 소부장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우려하는 건 엔비디아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은 그 TSMC한테 좀 만들지 마. 물러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뭐 무슨 소리니?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TSMC가 거절했다. 네, 다 만들었어. 끝났어.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채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샀던 GPU가 중고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미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신제품 가격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웃돈 주고 샀잖아요. 뭐 300 몇십만 원? 그렇죠. 그랬다며 그 그래픽 칩 하나가 보드 하나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와서 막 떨이 판매하면 굳이 신품 살 필요가 없잖아. 최신형 게임하는 애들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조금 봐야 될 것 같으네. 엔비디아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여행자 면세 한도를 $600에서 $800로 상향 검토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 산업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위해서 2014년부터 고정되었던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호텔 신라, 신세계 같은 면세 업체들도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9%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도 사실 과거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코로나 터지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죠. 요 세금 환급을 좀 외국인들한테 대응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예. 손님이 없죠. 그렇죠. 당연히. 뭐 세금 환급 받. 사실은 근데 해외 여행 가 보니까 세금 환급 받는 것보다 얼마나 그냥 발품 많이 팔아서 싸게 사냐가 더 중요하던데. 세금 환급 해주는 데 갔더니 더 비싸던데. 줄 서서 세금 환급 받는다고 시간 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 오늘은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언더퍼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노스볼트가 이제 폭스바겐 JV잖아요. 각형에 이어서 원통형 2170 배터리 양산 준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폭스바겐의 요청에 따른 진입이고 2025년부터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특히나 이제 LG엔솔보다는 삼성 SDI하고 조금 더 포지셔닝이 겹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 투자증권에서 오늘 LNF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 BM 실적 나오고서 엄청났죠. 양극재 2분기도 좋구나. 대단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아마 LNF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 서프라이즈 단날 LNF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LNF 2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컨센이 700억 형성이 돼 있는데 630억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처럼 판가 인상과 환율 효과는 있겠지만 차이점은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화재 때문에 공장 뭐 2군데가 멈췄는데 1분기에는 하나 가동이 됐고 2분기에 둘 다 가동이 되면서 Q까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기여를 했는데 LNF는 이제 1분기 때는 축적된 재고가 좀 매출을 반영이 많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왔었는데 2분기 때는 그 효과가 없어지면서 좀 물량 효과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에코프로 BM과는 조금 다른 궤적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는 1분기 때 특히나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누렸잖아요. 판가로 그대로 전이를 하면서. 근데 지금 니켈 가격, 리튬 가격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때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1, 2분기 때 누리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반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머스크가 차값을 오랜만에 내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얘네들한테 악영향일 수도 있어요. 이 업체들한테는. 마진을 짤까요? 테슬라가? 그 지금 마진을 쥐어짜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제 그 뭔가 피크를 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혹시 그 대기 물량이 좀 줄 거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물량. 그런 걱정도 있어서 만약에 대기 물량이 정말 줄었다면 가격 부담을 느낀 것이고 그건 한 번 정도 충격을 이 밑단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싸게 팔아도 많이 팔 수 있어요. 이러면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SKT가 5G 중간 요금제를 이제 8월달에 출시 예정이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사실 악재로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SK증권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8월달 출시할 예정인 중간 요금제는 59,000원짜리고요. 월 24GB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요금제인데요. 현재 요금제가 어떤 게 있냐? 55,000원짜리하고 69,000원짜리가 있는데 55,000원짜리는 10기가만 줍니다. 데이터를. 69,000원짜리는 110기가를 줍니다. 네. 그러면 나는 한 50기가 사용하면 110기가짜리 사용해야 되고 20기가만 사용해도 10기가는 너무 적으니까 110기가 주는 거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간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 요금제를 만드는 건데 SK증권에 따르면 이제 현재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기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69,000원짜리 요금제 이용자가 중간 요금제로 낮추는 손실보다 이 10기가 사용했던 이 사용자가 4,000원 추가해서 14기가를 더 쓰는 비율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TE 가입자의 5G 전환까지 고려하면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8월 달에 MSCI 리밸런싱 있잖아요. 여기에서 SKT가 편출될 우려는 계속 존재합니다. 유안타에 따르면 이제 전주에 SKT의 외국인 지분율이 48%인데요. 지수 편출 임계치가 47.16%라고 합니다. 이걸 상회했기 때문에 8월 달 MSCI 지수에서는 편출되게 유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급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CJCGV가 기존 주주 대상으로 이제 공모 전환사채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률이 3.6%밖에 안 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미달이네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미달이죠. 근데 어느 정도 예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환 가격이 22,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그에 못 미쳐가지고 이거를 뭐 기존 주주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낄까? 현재 가보다 좀 비싸게 발행하는데 원래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가 봐. 근데 작년에 발행했던 CB는 3,000원 정도 CGV가 발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발행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기존 주주 대상으로는 청약률이 많이 높진 않았고 질렸어. 일반 공모했을 때는 꽉 찼어요. 꽉 찼어.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렸거든. 질렸다. CGV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을 뗐지 지금. 진절머리 날 걸. 탈출 좀 해줘. 거기에다 무슨 또 돈을 써 뭐 이러고 있을 걸. 게다가 그렇죠. 이제 거래대금도 뭐 5조 대까지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면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 타이밍이 안 좋네. CGV 주주들 장기 투자했던 분들은 녹았지. 고생을 많이 했죠. 코로나 전에도 뭐 터키 맞아. 영화관 인수하면서 그때 녹았어. 뭐 리라와 손실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자본 증오의 이름, 증오의 이름. CGV 주주들한테는 CGV가 이거 한 10몇만 원 하던 거야. 10만 원인가 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2만 원? 네. 네. 그만큼 전환사채도 지금 뭐 3천억 발행을 작년에 했다가 올해 또 4천억 발행하고 시총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1주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큰 단위의 자본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가격이,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이 물량 풀리면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부채 비율도 좀 걱정인데요. 2017년에 한 200%대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0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 구조도 안 좋아졌어요. 1000만 찍는 영화 100개는 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그냥 직거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정신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요즘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기업도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그럼요. 포함이 됩니다. 네, 금리 높아지면 한계 기업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 구간에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내일 하는 총재 그리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하는 총재 말고 뭐 경제부총리와의 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외환 시장 안정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통화 스와프 논의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가 이거는 통화 스와프는 연준의 역할이다. 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딱 잘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할 문제 아니고 또 하려면 뭐 재무부하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네. 직접 들으셨어요? 네, 직접 들었죠. 당연히 들어야죠. 한은 총재 발언은 요즘엔 잘 나와. 연합인포맥스나 아니면 한은이 직접 뉴트를 해. 그래서 그 총재 발언은 또 길지도 않아요. 질의응답까지 하면 1시간이니까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아야죠. 네, 기본입니다. 처음 들었어 사실. 관심이 없어서 안 듣다가 이번에 하도 궁금해서 처음 들었어. 100회 한다니까. 네, 예. 네, 뭐 금통이 날마다 매번 생중계를 하니까요. 네. 직접 들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그래도 좋은 채널 그런 거 하고 아무도 안 봐도 너무 좋은 채널이죠. 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나갑니다. 좋은 채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